네,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변재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모르고 그냥 선뜻 하겠다고 했는데 되게 좀 긴장이 되고요. 특히나 앞서 강연해 주신 분들 퀄리티가 너무 높고 잘하셔서 사실 좀 집에 가고 싶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 케이스를 통해서도 좀 뭔가 좀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이랑 그래서 에너지 사용 분석을 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 LS는 LG에서 분리된 LG LS 그룹사 안에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은 LG 산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근에 좀 주가가 저희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영역은 전력 기기를 바탕으로 전력 송변전부터 송배전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까지 여러 에너지 관련된 영역에서 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도 저희가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관하는 세계 등대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국내에서 포스코 다음으로 저희 회사가 두 번째로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등대 공장은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좀 국제적으로 진보된 공장을 선정하고 그 기술의 방향성을 등대처럼 좀 비추어서 좀 혁신을 이끄는 선도하는 공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걸맞게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공장에서 직접 적용했던 좀 우수 사례들을 솔루션화하고 이것들을 공급하는 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제가 챗GPT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 줬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 회사가 뭐 단독으로 연구 개발하거나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뮬레이션, 특히 프로세스 마이닝 부분에서 좀 퍼즐 데이터가 선도를 하고 계셔서 좀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됐고요. 저희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같이 여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배경인데요. 저희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설비의 전체적인 효율 관리에 대한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조 설비에서는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영역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일부 진행이 돼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진행해서 실제 피드백을 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었는데요. 앞서 키노트에서 대표님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자동화하고 좀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즐 데이터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좀 더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에너지 관리 영역과 공정 손실 관리 영역 두 가지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너지 관리 영역에서는 전력 사용 패턴을 진단해서 그 전력 패턴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최적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영역, 그리고 공정 손실 관리에서는 지금 설비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렬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손실이 발생하고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 설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설비로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어떤 영향을 줘서 전체 생산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치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 영역에 재료 설비 에너지 진단 모델을 개발했던 내용입니다. 네, 저희 전력 데이터와 공정 데이터가 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전력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와 공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 좀 다르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을 좀 중심으로 보고 계신 부서에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좀 줄이는 그런 데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공정을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전력을 좀 더 사용하더라도 좀 생산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개로 진행돼서 좀 통합적인 모델링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공정 프로세스에 전력 데이터를 녹여 넣으면서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공정 프로세 네, 먼저 공정 프로세스에 전력을 결합해서 패턴을 분류하고 진단해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 가능하도록 좀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진단된 패턴을 바탕으로 학습된 예측으로 사전 조치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설비의 전력 사용 패턴 진단 영역에서는 공정 프로세스와 전력 데이터를 결합을 통해서 설비의 상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추출이 주된 과업이었습니다. 설비별로 이런 식으로 공정 데이터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력 사용량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공정을 생산을 진행하면서 여러 상태에 따른 공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할해서 전력 데이터와 매핑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비가 운전을 하는 때 그리고 대기를 하는 때 아니면 특정 작업을 하는 때 이런 데를 다 분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상황별로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패턴을 바탕으로 이 설비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설비는 운전 중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대기 중에는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아니면 특정 작업을 할 때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특정 작업에 좀 포커싱해서 손실을 줄이면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알게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패턴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 패턴을 벗어나는 영역을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걸 트래킹하면서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데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좀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모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비의 전력 사용 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설비가 어떤 전력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했을 때 정상 상태일 때의 에너지는 얼마 정도 쓰지만 이상 상태일 때 에너지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손실 분들을 줄이면 에너지를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예전에는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다시 리포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한 달 이상 소요되고 했었는데 시뮬레이션에 연결을 해놓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즉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기반의 생산 관리 도구로서 확장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변했을 때 최적 운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략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공정 손실 관리 영역에 좀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조 손실을 분석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점은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 같은 연계형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얼 데이터의 수집은 잘 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걸 서비스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실제 발생되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전처리를 하고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좀 강연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공장 쪽도 사실 마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도 이상치가 있고 결측이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뮬레이션에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실시간으로 전처리해서 올려주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좀 구성을 했고요. 다음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현실이 잘 반영되는지 동기와 성능을 검증해서 피드백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번 측정을 해서 바로 넘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 엔진을 돌려보고 거기서
동기화가 얼마나 되었는가, 현실을 실제로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측정 값이 나쁘면 다시 피드백을 줘서 다시 추출해서 엔진으로 다시 통과하게끔 이런 루프 구조를 만들어서 좀 현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분석 모델을 또 별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좀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시뮬레이션 엔진을 많이 도입을 하지만 실제 사용자 단에서 이 시뮬레이션 엔진을 돌리기 위한 또 러닝 커브가 있다 보니까 이 과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앞단에 이 시뮬레이션을 실제 돌릴 수 없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레포팅을 볼 수 있게끔 중간에 분석 모델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엔진을 자동으로 돌려서 사용자가 필요한 값만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ML 모델 쪽입니다. ML 모델은 저희는 실시간 분석 예측하는 모델에 활용한 영역으로 썼는데요. 시뮬레이션의 좀 장점이 실제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로그를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ML 모델을 만들려면 학습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 이걸로 ML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고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델을 좀 연결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각 계층에서 저희가 했던 일부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공정 파라미터와 추출하고 표준 프로세스를 구성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제품이 투입되는 간격이 있는데요. 투입되는 간격을 예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굉장히 일률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실제 투입되는 인터벌을 측정해서 그 인터벌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정마다 작업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 시간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픽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분석을 하는 시점마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이 작업 시간 또는 이동 시간들을 측정해서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그런 한 형태의 구조로 완성했습니다. 계속 넘어가요. 네, 그리고 트레이스 보정 영역에서는 저희는 좀 간단한 로직이기 때문에 BFS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제조업 특성상 이 표준 프로세스를 벗어난 일들이 크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 데이터 로그상에 이런 위배되는 패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아니면 데이터와 이상이 있어서 불량인 거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트레이스 자체를 좀 보정하는 그런 형태도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엔진 구조의 변형인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일반적으로 돌리게 되면 해당되는 기간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면서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 같은 케이스의 경우 하루치 돌렸을 때 한 2분 정도 프레시싱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2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특정인은 600건 이렇게 발생이 되면 20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하루치를 계산하려고 다시 하루치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슈가 되는 시점을 파악을 하고 그 시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만 다시 추출을 해내서 그 시간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다시 스티치하는 그런 형태를 진행해서 부분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2분 걸렸던 게 10초의 수행 시간으로 축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뮬레이션 케이스가 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활용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실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루에 수백 개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항목들이 많은 영향을 줬는지 실제로 10분 동안 아이들링을 했었지만 실제 전체 생산 영향도는 한 4분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이것들을 분석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모델인데요. 사용자가 활용할 영역입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영역별로 계층별로 사용자가 좀 다른데요.
먼저 생산 현장단, 오퍼레이션 단에서는 실시간으로 손실을 모니터링하면서 예상도를 바로바로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체킹을 해서 이 설비가 문제가 많구나, 이 설비를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손실을 바로 리포팅하는 그런 영역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메인터넌스 플랜 같은 경우는 설비의 정비나 수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성을 고려해서 이런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영향이 없을 만한 그런 구간을 정하고 그때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여러 케이스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적화된 생산 계획을 세워서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을 좀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좀 제조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는 지금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해서 지금 최적의 프로세스 모델을 확산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적용법이 지금 저희는 설비 라인에만 좀 포커싱을 해서 먼저 진행했었는데 그 이웃 단에 연결되는 물류나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고객에 인도되기까지의 좀 적용을 확산을 해서 제조 전 영역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그 비효율 구간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결해서 확산을 할 계획이고요. 그 확산함과 동시에 기술의 확장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즐 데이터의 지금 프로세스 마이닝 안에 좀 LLM을 기술 결합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좀 더 사용자가 또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 잘 됐던 것들을 밖으로 어떻게 잘 딜리버리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즐 데이터랑도 지금 저희 안에서 좀 에너지 모델도 만들고 지금 공정의 손실 분석하는 모델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소비자들에게 다시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좀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말씀드렸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